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의 김성택입니다. 이번 강의는 레미제라블과 파리의 하수도입니다. 때때로 하층 사회의 위대함을 지켜보지 않는 사상가는 없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레미제라블, 즉 비참한 사람들에 대한 이 글을 쓰기에서 이 글쓰기를 왜 했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층 사회에 대한 이 관심은 가장 낮은 곳에 대한 빅토르 휴고의 관심과도 일치합니다.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요? 네, 바로 하수도입니다. 파리의 하수도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너무 잘 갖춰진 그런 거라고. 옛날의 하수도, 비록 어느 정도 정비는 했지만 굉장히 복잡다단한 옛날의 하수도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토르 휴고는 이러한 하수도, 하지만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파리의 여러 가지 길거리처럼 밑에 깔려 있는 지하의 어떤 미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하수도를 비천한 웅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모순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네. 그 빅토르 휴고는 이러한 파리 하수도에서 굉장히 많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묘사는 거의 한 챕터를 이루게 되는데 이런 거를 소설에서는 여담이라고 합니다. 소설가가 화자가 돼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엉뚱한 얘기는 아니지만 줄거리와 동떨어져서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이나 이렇게 파리의 하수도 같은 얘기를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는 독자들은 아마 짜증이 날 겁니다. 이거는 줄거리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여러 번 읽거나 이 소설을 연구하거나 그 시대를 연구하거나 빅토르 휴고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주 재미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여담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하수구가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들어갔을 때는 한 43km쯤 됐다고 해요. 근데 현재는 총 길이가 2600k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 이후로. 아까 소설 속의 여담을 얘기했는데 이 파리 하수구에 대한 이러한 언급뿐만 아니라 미리엘 신부의 선행, 그 당시 문화, 정치, 사회에 대한 언급, 워털루 전쟁에 대한 묘사, 수녀원에 대한 또 묘사와 설명, 그리고 은어,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한 은어 같은 데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다 여담으로 나오고 있어서 아주 독특한 소설 쓰기를 보여주는 것이 또 다른 편에서 우리가 재미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에 대한 묘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도 그랬지만 양면적인 부분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빅토르 휴고는 모순된 양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대조법을 씁니다. 그래서 하수도, 그곳은 생명이 있는 무덤이요 구원이 있는 함정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시궁창들의 역사에서 다 나타나 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즉 시궁창, 하수도 이런 쪽을 보면은 거기에 진리,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수도의 진정한 가치, 그것은 도시 속에 숨어있는 양심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모든 곳이 이곳에 모이고 이곳에서 만난다. 이곳에는 암흑은 있을지언정 비밀은 없다. 이곳에 오는 모든 것은 가면을 벗는다. 하수도는 냉엄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라고 해요. 하수도에서 거기서야말로 진정한 진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 줄거리에서는 이 하수도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수도는 레미제라블에서 바리케이트가 쳐졌을 때 거기서 마리우스가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장발장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마리우스 때문에 사실은 참전했죠. 여기에 바리케이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른 쓰러진 마리우스를 둘러매고 거기 묘사 그대로 말한다면
거인의 힘과 독수리 같은 날랜 동작으로 하수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나대저부터 저녁 8시 반 무렵까지 파리 하수도를 따라 도주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자베르한테 그 입구에서 체포되자 사정을 얘기하고 마리우스를 데려다 놓았고, 그러나 그 사정을 보면서 자베르는 장발장을 놓아주고 사라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쭉 마리우스와 함께 탈출했던 그 하수도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죠? 영웅의 이미지죠. 그래서 어떤 비평가는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그리스도 같은 인물로 심지어 비유를 합니다. 모두 다 민중의 구원자입니다. 예전에는 종교적 구원, 영혼의 구원에 더 치중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비평가는 사회적 구원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즉 평등의 이미지에 맞춰서 레미제라블을 읽으려는 태도가 거기서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또한 하수도의 이미지는 미궁이라고 얘기했지만 미로와 같은 곳을 빠져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진흙탕, 밑이 없는, 즉 어떤 구렁텅이 같은 곳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이 가득한 어떤 지옥을 통과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시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적인 어떤 장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구원해 주면서 스스로 구원되는 통과 의례적 변모를 파리의 하수도를 통해서 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사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스스로 민중의 대표 그리고 민중의 영웅으로 새로 탄생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작품 속에서 하수도는 의미 변화를 계속 보여줍니다. 공간적으로는 가장 낮은 장소인데 그 안에 위대함이 숨어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적으로 폐기된 것이 방출되는 장소인데 실질적인 쓸모 같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라고 언급되기도 합니다. 또한 무덤과 생명이 동시에 있는 어둡고 위험한 통로이면서도 그게 탈출과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수도, 특히 파리 하수도, 레미제라블에서의 파리 하수도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구원의 통로,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네,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